뉴스쇼가 묻고 미래가 답하다. 쇼미 답. 예, 저희가 지난해 미얀마의 상황을 다룬 기획 특집 굿모닝 미얀마 전해드렸죠. 참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미얀마 응원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기획 특집을 하나 더 마련했습니다. 바로 뉴스쇼가 묻고 미래가 답하다. 좀 길죠. 그래서 줄여봤습니다. 쇼미답. 포스트 코로나 대전환의 시대가 가까워오고 있고 새 정부도 곧 들어서고요. 또 사회 갈등과 분열을 우리가 치유해야 하는 이런 과제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뭐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는 그런 특집입니다. 경제, 사회, 교육, 과학, 문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볼 텐데 오늘은 경제 현장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지내셨고요.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직을 지난해 내려놓은 후에 지금은 컨설팅 업체 벨스트리트 파트너스를 이끌고 계세요. 박용만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뉴스쇼 나오신 게 벌써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년 됐더군요. 보니까.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그때 재벌가 부인들도 집에서 추리닝 입는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고 그랬던. 네. 그동안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뭐 제 신변의 변화가 많아서 그 신변의 변화를 좀 정리하고 수용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는 뭐 모든 것들이 이제 안정이 다 됐습니다.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이제 심플해졌고 그래서 아주 편안한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기업인으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네. 이 사회로부터 사실은 혜택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혜택도 많이 받아서 제가 활동도 많이 할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이런 되돌아보면 미숙한 면도 많았고 또 그런 데 대해서 또 너그럽게 품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업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오늘 현재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따뜻해질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보고 싶다. 뭐 그 정도가 지금 생각입니다. 요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 미래 논하기 전에 하나 좀 정리하고 가야겠네요. 예. 뭐냐면 얼마 전까지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하마평에 오르시더니 최근에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또 막 거론이 되고 계세요. 근데 이게 그냥 언론에서 띄우는 건 줄 알았더니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시장 4인방 하면서 뭐 강경화, 박용만 이렇게 이름을 그냥 공개적으로 거론을 하더라고요. 서울시장 선거 나가십니까? 아니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나가실 가능성 1%도 없는 건가요? 전혀 없습니다. 예. 요청이 오긴 왔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 요청도 안 왔고 요청이 와도 안 하고. 예. 아니 근데 그 정치라는 영역이 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의사도 없습니다. 제가. 이건 뭐 제가 상임회장 8년 하는 동안에 그 상임 출입 기자분들하고는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질문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일관되게 답변을 해서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아십니다. 왜 그렇게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1년 전에 뉴스쇼 출연하셨을 때도 이 질문을 했었어요. 정치권에서 러브콜 많이 받으시는데 왜 안 가세요?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 저는 평생을 기업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기업인으로서의 사고가 머릿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치의 영역은 생산성과 효율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안에서 그 돌아가신 어른께서 정치는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가은인가요?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참 생산성과 효율이 몸에 밴 사람이 네. 정치를 하게 되면 예. 그거는 사회의 어떤 공공의 이익 이런 걸 생각할 때 조금 안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럴 이런 수 있죠. 스스로를 막 그냥 그렇게 안 하실 분인데 스스로를 미리 이렇게 컨트롤을 하시는 거네요. 경계해야죠.
알겠습니다. 안 하신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안 하신답니다. 이름 오르내리지 마세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입장 정확히 밝히셨으니까 쇼미답 가뿐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죠. 현재 우리 경제 상황, 그냥 보통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야, 물가 무섭게 오른다. 집값 엄청나게 치솟는다. 금리도 이제 오른다고 하고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예, 걱정들이 많으신 거는 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단 우리나라의 경제만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그동안에 이 팬데믹 상황을 거쳐오면서 우리나라 물론 그랬지만 많은 정부들이 특단의 조치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단의 조치라는 거는 그 재정적 지원을 늘렸고 또 부채도 따라서 늘어났고 이런 이제 팽창적인 정책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조금 이 통제하에 들어가면서 예. 뭐 요즘 신문에 보면은 미국의 연준의 이야기도 계속 나오다시피 금리는 올리고 회수하는 소위 말하는 축소적인 정책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거 다 예측이 됐던 겁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 특단의 조치들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경우 우리 경제 보면 성장, 소비, 고용을 숫자로 보면 숫자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의 충격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예. 편중해서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한테 그 편중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굉장히 컸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빈부격차를 더 격화시키는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갈등도 생겨나고. 정말 신기한 게 오늘 하루 종일 하나도 못 팔았어요 하는 가게가 있는가 하면 네. 백화점 명품가는 오픈런 2시간 기다려도 못 사요. 뭐 값을 계속 올려도 사람들이 줄을 서요.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경제 활동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있습니다. 유동성. 예. 유동성이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고 이러면 결국은 이제 자산 시장으로 몰리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주식 시장이 상당히 호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또 부동산도 상당히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맞아요. 돈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와중에 한쪽에서는 그런 자산 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큰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자꾸 들리는데 한쪽에서는 매일매일이 너무 어려우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의 현상이 이 사회적 고통을 좀 가중시키고 그런 양극화의 고통이 심해지면 미래를 이렇게 아주 차분하게 바라보기도 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생존을 이야기하고 네. 한쪽에서는 성장을 이야기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지금 딱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은 불가피하게 좀 지속이 될 것 같다 그 말씀이신데. 정부에서 다행히 이제 그 제일 시급해야 될 일이 안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일인데 새 정부가 다행히 뭐 안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또 그랬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어려운 시간에 따른 반작용은 안정을 취하려는 것이 사회 구성원들의 또 욕구기도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본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장기 불황에 늪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그 모델을 닮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팬데믹 전에도 그런 얘기는 좀 있었어요. 그 장기 불황에 늪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는 저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숫자나 그 추세를 보면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금리의 움직임이거나 또는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자산 시장에 버블이 형성되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흡사한데 그 일본의 장기 불황으로 들어가게 된 과정은 그 이후에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이 해야 할 일을 딱딱 하지 못했고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는 이제 그게 누적이 되면서 한꺼번에 이 버블이 꺼지고 불황이 왔다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견해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성격이 그렇게 느린 성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빨라서 문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뒤로 연장하면서 아주 느린 대처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체가. 그리고 일본의 모델로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미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걸 막아낼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인지하고 있고요.
우리는 빨리빨리 움직여서 얻은 성공의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항상 보면은 변혁을 일으키고 뭐 변화가 일어날 때 빨리 하는 것이 동으로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걱정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다. 이건 맞나요? 그렇죠.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뭐 4차 산업으로 산업 자체가 변화한다 그러고 네. 그런데 이 양극화는 더 심해져 가고 뭐 거기서 대처 못하는 사람들은 더 나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 정부는 뭘 해야 하고 뭐 기업은 뭘 해야 하고 뭘 네. 해야 되는지를 좀 제시해 주세요. 우선 크게 보면 총체적으로 이제 그 남 탓을 하는 것은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남 탓하고 정부 탓하고 서로 국회 탓하고 또 기업 탓하고 해서 이게 일이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일례를 들어서 기업에 대해서도 사실 그동안에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 뭐 이번 정부뿐이 아니라 그 이전 정부부터도 통상임금 판결서부터 시작해서 예. 환류소득세제라든지 아하. 또 이번 정부에는 최저임금 문제, 법인세 인상 뭐 이게 진짜 누적돼서 굉장히 기업들한테 어려운 조치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아니 사실은 그냥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기업들은 잘 살고 돈 많이 버는데 아이 그 정도 좀 내면 안 돼?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좀 가혹해요. 그 하나하나를 보면 예. 다 의미가 있고 또 선진화 경제를 가기 위한 통과해야 되는 것이라고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시간에 너무 많은 숙제를 하려고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아. 기업 입장에서는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아하.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기업은 굉장히 잘 됐을 것이냐. 거기에 그거는 저도 동의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럴까요? 우리가 산업의 변화도 일어나야 되고 또 기업계의 신진대사도 좀 빨라져야 되고 또 기업 내에서 기업을 움직이는 생각과 방식도 이제 굉장히 변하기를 요구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변해야 하나요? 뭐 간단한 예로 미국만 보셔도 네. 10대 기업의 변화를 보면 한 7개가 바뀌었거든요. 랭킹으로 보면. 10대 랭킹이 다 바뀌었어요. 10개 중에 7개가 7개가 한 바뀌었어요. 10여 년 동안에 바뀌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7개 안에 들어간 회사들이 대개 보면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노래 이 온라인 회사 회사들이거든요. 막 이런 것들. 예.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미래 산업이 그냥 가능성으로 뿌려진 씨앗이 아니라 현실적인 경제 주체라는 겁니다. 아주 막강한 경제 주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아직도 그 종래 산업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랭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기업들의 잘못이 아니라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새 산업을 일으켜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서 랭킹으로 들어갈 정도의 성장이 일어나는 신진대사가 없다는 겁니다. 신진대사가 지금 예. 안 돌아. 자, 예. 신진대사가 안 돌아가고 있는 그럼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려면 우선 예. 이제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우선 이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매달릴 수 있도록 자체 혁신을 계속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정부와 이 국회에서는 법과 제도를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족쇄를 좀 과감하게 풀어주셔야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놓고 안전해야 된다 또는 일탈을 막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점을 막는데 너무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점도 막지만 가능성도 막습니다. 기업들한테 투자를 놓고 왜 투자를 안 하느냐라고 묻게 되면 네. 투자는 의지의 산물이 아니고 기회의 산물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기회의 산물이요. 예. 돈 벌 기회가 보이면 아하. 하지 말라고 해도 돈 들고 가서 말썽을 부르지 않습니까? 기업들한테 예? 아니 돈 벌면 투자해야지 왜 투자 안 하냐 계속 우리 얘기하는데 근데 보이면 안 시켜도 해요. 동시에 그랬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네. 왜 투자 안 하냐고 지적을 네. 했지만 동시에 그 신문의 다른 페이지에는
돈 벌 기회가 보이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달려들었다고 또 비난했지 않습니까? 이건 같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는 결국 기회의 산물이기 때문에 기업도 그렇고 정부, 국회 모두가 기회를 여는 데 집중을 해야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생기고 산업은 활발하게 변화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연스럽게 신진대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예, 결국 국민들 개개인도 잘 살게 그렇죠.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좀 딜레마인 거는 뭐냐면은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기업도 성장하고 뭐 이러면 좋은데 문제는 기업이 성장하고 사회와 나누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투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일자리도 더 늘려야 하는데 뭐 자동화를 통해서 일자리는 더 줄인다든지 자기 배만 불리고 끝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늘 하세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물론 이제 분배라는 것은 기업이 자의적으로 하는 분배도 있지만 분배라는 걸 국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이 성장을 하고 이익을 올리면 거기에 따라 세금을 내고 세금으로 이 확보한 재정을 가지고 예. 강력한 분배 정책을 시행해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양극화를 줄이고 이거는 뭐 당연한 기능적인 역할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업이 이 나만 배를 불린다라는 거는 아마 그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탐욕에 대한 경계로 들립니다. 예. 그렇죠? 근데 탐욕에 대한 경계는 그 탐욕이 곧 늘 이 자주 일탈과 이어지거든요. 그거는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이 기업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다, 기업을 너무 옥죄한다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이제 새 정부가 조금 기업 친화적인 조치를 취하시고 기업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설사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예. 기업들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다든지 뭐 투명하지 않은 지배 구조를 가지고 간다든지 그렇죠. 이런 거를 용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 선진화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구속은 아마 미래에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는 그냥 따라가는 것이 맞는 일이고 단지 이제 그거를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단기간에 적응하고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담이 가해지면 결과적으로 기업이 활동하기 어려워지니까 그 부분은 좀 융통성을 발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기업이 원하고 요구할 수 있는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 당선인께서도 선거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고 융통성을 상당히 발휘를 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들이 조금 더 환경이 그렇게 갖춰주신다고 했으니 기업들은 이제 조금 더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이랄까 또는 젊은 사람들 MZ 세대라고 그러죠.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미래 생각을 하기 쉽고 이 회사 생활을 할 때 이 성취지향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네. 구시대의 문화는 좀 덜어내고 아하. 수평적인 문화도 강화하고 예. 양성평등도 도모하고 예. 이런 노력들을 우리 자정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체들이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시기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키워드는 신진대사네요. 네.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지금 중요하다. 네. 자, 쇼미답 기획 특집 공통 질문은 이거예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한 줄 조언을 준다면? 법보다 앞선 규범이 있어서 법이 한가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한가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저런 녀석 혼내는 법은 없는가. 모든 것을 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심지어는 법만 지키면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준법 투쟁이라는 말처럼 재밌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모든 것을 재단하면 사회는 선진화로 갈 수 없다고 그럽니다. 법까지 가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지키는 규범이 앞서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꿈꾸는 세상은 땡땡땡땡땡 세상이다. 뭐 여기 하나 좀 채워주신다면? 5글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니 5글자 아니어도 되는데. 모두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잘 사는 대한민국. 예. 진짜네요. 진짜네요. 이것도 역시 신진대사와 통하네요. 우리 사회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서 모두가 잘 사는 예.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양극화 더 이상 치달아서는 안 되고요. 극단으로 갈라진 것 이것도 화합해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획특집 뉴스쇼가 묻고 미래가 답하다 쇼미다 첫 번째 시간 박용만 회장과의
인터뷰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귀한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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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셨습니다.